28, 32 지문은 통화 정책에 대한 건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어렵지는 않아요. 말도 안 되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자율하고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공부가 필요한 내용이긴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경제학 아니라고 했어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안정시키고 안정을 도모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럼 뭐를 정책 금리를 활용을 한대요. 정책 금리를 활용한다. 정책 금리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 설명해 줄 거예요. 중앙은행은,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뭐예요? 한국은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엄이 일어난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 있잖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정책금리라고 하는데, 정책금리를 인상하느냐 인하하느냐 인상하느냐, 이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 그러면은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한국은행 총재가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인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시중금리도 움직이게 되고, 뭐 복잡 미미한 오묘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있지, 기획재정부. 이 사람이 지금 뭐야, 부총리급이고, 요게 지금 뭐야, 최상목이라는 기재부 장관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무총리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장관이 기재부 기획재정부 장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경제가 위기일 때 이 사람들의 한국은행 총재하고 기재부 장관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 거다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정책금리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정책금리를 활용해서 뭐야, 목표를 뭐야, 물가 안정, 경제 안정, 요게입니다. 정책금리가 중요하겠죠.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돼 있을 때는요, 경기가 과열됐을 때 뭐야, 경기를 진정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화살표를 이렇게 쭉쭉쭉 옆에서 이렇게 치고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럼 정책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정책 금리를 인상을 중앙은행이 하면은 시장 금리가 뭐야, 인상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세다면은 대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대출을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이 안 받죠. 그러면은 신용 공급이 뭐가 돼요? 축소가 되죠. 돈을 많이 안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요, 이제 뭐 다른 이야기는 여기서 안 나온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장 금리가 높으면은 사람들이 대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그러면은 뭐야? 돈이, 신용 공급이라는 거, 돈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신용 공급 축소는 뭐야? 수요를 줄여 가지고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안 사 먹잖아. 그냥 안 사잖아요. 수요를 줄이면 뭐야? 물가는 올라요, 안 올라요? 물가 안 오르겠죠. 물가가 안정이 되겠지. 사람들이 많이 사겠다 할 때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물가가 안정이 되고,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경기를 진정한다. 경기를 뭐 한다? 진정시킬 거다. 너무 과열된 거를 뭐 해야 돼? 진정을 시킬 거예요. 반면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안 나왔는데 이제 짐작할 수 있어요. 경기가 침체되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정책 금리를 낮추겠죠. 그럼 시중 금리가 낮춰지겠죠. 그럼 대출이
많이 하겠죠. 금리가 싸니까. 그러면은 신용 공급이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수요가 많아지겠죠.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러면은 경기를 뭐 할 수 있어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침체되었을 때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 그럼 결국은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금리를 통해서 뭐하고 뭐를 합니다. 여기다가 이 내용은 정리를 해버리는 게 낫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들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에, 뭐 환율이 인상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결국은 뭐야? 물가 안정, 경제 안정 이게 목표예요. 자,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지금 요런 거를 뭐요? 지금 이 전통적인 윤리학에서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우리가 인문제재에서. 그럼 옛날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옛날. 그러면은 금융강도 정책이 지금 정책이 중요하다 했죠. 개별 금융회사의 건정성, 땡땡은행 이런 거,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건정성 확보를 통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해야 된다. 이게 미시 건정성 확보예요. 그러면은 건정성 확보도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시 건정성을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서 예상하며 있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관점은 금융이라는 거는 뭐다?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금융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단기적으로는 장기 중요하다 했어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야? 직접적 생산수단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못 미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지. 또 요런 인식과 그럼 1번이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게 또 자산 시장에서는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는 버블이 존재한다. 선생님은 이렇게 빼고 읽을 텐데 이게 뭐야? 이거를 꾸며주는 게 버블이에요. 그래 버블은 거품인데 버블 경제라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0평짜리가 한 4억이면 괜찮아요. 근데 강남 같은 거 보면은 뭐야? 아파트 30평의 가치보다 뭐 20억, 30억 하는 30평 아파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딴 데 가서 4억 주고 하고 만약에 30억이면은 26억 가지고 나는 맛있게 좋은 거 먹고 인간답게 살다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버블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럼 빼고 읽으면은 자산 시장에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뭐야? 요게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그럼 효율적 시장 가설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야? 자산 시장은 버블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미시 건전성 정책은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해요. 자, 뭐 미리 예방이라는 건 뭐야? 미리 규제를 해요. 그 예로 뭐가 있어요? 최저 자기 자본 규제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럼 최저 자기 자본 규제라는 건 뭐야? 금융회사에 자기 자본 하한 최저 요거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최저 임금제가 뭐야? 한 시간에 얼마 이상은 줘야 돼. 그러면 최저 자기 자본 규제라는 거 뭐야? 최저 자기 자본은 이 정도 이상을 가져야 돼. 그럼 여기까지가 뭐야? 미시 건정성
정책, 미건정이지.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러면은 뭐야? 금융 감독 정책을 통해서는 안정을 시킬 수 있고요. 통화 정책을 통해서는 물가 안정. 얘는 요거, 얘는 요렇게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이원적 접근 방식. 그러나 D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D가 중요하다 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게 뭐야? 우리 그 IMF예요. 금융 시스템이 와해됐어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IMF 이전의 은행들이 다 쫄딱 망했어요. 국민은행 뭐 이런 거 빼고.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자성이 일어났다. 자성이라는 건 뭐야? 스스로 자 반성할 때 성입니다. 반성을 했어요. 기존의 접근 방식이 뭐예요? 이원적 접근 방식. 이원적 접근 방식은 뭐예요? 금융 감독을 통해서 금융을 안정할 수 있고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성을 합니다. 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면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금리를 낮춘다고 했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뭐 한다 해서 낮춘다고 했지? 그게 무슨 정책? 저금리 정책 연결해 가지고 읽어 주시고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버블이 일어났어. 금융 버블이 없다며. 그게 뭐야? 그게 뭐라고 해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었죠.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뭐야?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가 있다. 뭐가? 저금리 정책이 경기를 부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융 불안을 야기하고요. 경제 안정이 오히려 훼손이 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시스템에 보인다. 지금 개별 금융회사하고요. 금융 시스템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금융기관이 여러분 국민은행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은행이. 그게 대형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은행이 부실한 게 잘못된 게 금융 시스템이 붕괴를 야기할 수 있음에 따라서 금융회사의 규모 대형화한 게 새로운 위험 요인이다.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게 대형화되면서 뭐야?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금융 안정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럼 위기가 됐다. 이에 기존 정책 요거 이원적 정책이라고 하라 했어요. 이원적 정책, 기존의 접근 방식, 기존의 정책,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보는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 할 수 없고요. 경제 안정을 위해서 물가 안정 플러스 뭐야? 금융도 안정화되는 게 필수적 요건이다. 그래서 거시 건정성 정책이 추가가 돼야 돼. 그럼 요거 오해 안 해야 될 게 미시 건전성 정책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거시 건정성 정책이 뭐야? 여러분 이런 단어 예민하게 읽으라고요. 추가된 거예요. 플러스 된 거야. 금융정책과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 간에 요거는 무슨 정책? 금융정책이죠.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을 위한 무슨 정책? 통화정책이 서로 뭐 해야 된다?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하되면 뭐야? 경제 안정을 이룰 수가 있다. 상호 보완해야 뭐 할 수 있어요? 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형성하게 되었다. 뭐 안정을 달성해야 된다. 또다시 거시 건정성이란 뭐냐? 개별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서 건전한 상태다. 그러면은 뭐지? 금융 시스템이 건전한 상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런 정책은 규제 및 감독을 포괄합니다. 규제도 하고요. 감독을 포괄하는 활동이에요. 포괄하는 활동. 포괄적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저기에서 여기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이런 거. 그러면은 뭐다? 규제와 안정 이런 거를 규제와 감독을 포괄하는 활동이 뭐야? 그것이 건정성 정책이다. 그러면은 규제도 하고요. 감독도 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뜻 좀 잘 하세요. 대상이나 현상을 뭐 하는 거? 한 범위로 딱 묶어버리는 거. 이때 거시 건정성 정책은 충분히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충분 조건은 뭐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P면 Q이다. 요거는 이 화살이 선생님이 이게 1학년 때 여러분 명제 배울 때요. 여기 이거를 화살표라고 이야기하면은 충분 조건은 뭐예요? 화살이 출발하니까 충분 조건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화살을 맞으니까 피가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이야. 요렇게 되죠. 그러면은 충분 조건이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진리 집합으로 보면은 P 집합, Q 집합이 있겠죠. 그럼 P 집 요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논리학에서도 우리 배웠는데 요렇게 되면은요. P면은 무조건 뭐야? Q가 돼야 돼요. 그럼 요게 참이 안 되는 거는 뭐예요? P 빼기 Q죠. 그죠? P인데 Q가 아닌 거. P인데 Q가 아닌 거. 요렇게 되죠. 그게 요의 차집합이죠. 이거 어떻게 해서 P가 차서 Q가 혹이 났어요. 이렇게 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건 뭐야? 그것이 미시 건정성이 미시가 건전하면은 거시가 건전하다는 거에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건 뭐야? 미시가 건전해도 거시가 건전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요 말입니다. 거시가 건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시는 뭐였어요? 개별 금융회사고요. 거시는 뭐였어요? 금융 시스템이죠. 그러면은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해도 금융 시스템이 건전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여기 이게 구성의 오류입니다. 구성의 오류.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거시 정책은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예방적 규제를 합니다. 자, 위에서 예방적 나왔죠. 개별 금융 회사에 대한 예방적 규제예요.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되죠. 이런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 다음 거시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집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읽으면 됩니다. 경기가 호황이면은 어떻게 돼요? 잘 나가고 있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금융회사는 경기가 역시 화살표를 하세요. 경기가 호황이에요. 그러면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늘리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옆에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대출을 늘린 겁니다. 그러면은 신용 공급이 어때요? 팽창이 되죠. 확대. 신용 공급이 확대되면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대출이 확대되면은 경기를 부양하는 거였는데 여기는 뭐예요? 경기가 여기서는 호황, 과열, 경기를 더 과열이 돼요. 뭐예요? 경기를 여기서 호황이라고 했는데 과열 좀 잘 된다. 그런데 과열시켜요. 그러면은 경기를 좀 진정시켜야 되는데 불황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불황이면은 대출이 줄어들고 신용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경기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침체돼 버려요. 이를 완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야 효과를 거둘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뭐야 이런 거를 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제도. 경기 대응 뭐야 무슨 제도? 완충 자본 제도를 들 수가 있어. 그럼 뭐 하는 거냐면은 경기 여기 호황이라고 했죠. 그냥 이거 과열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과열할 때 대출을 늘린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최저 자본을 아까 뭐야 너희 갖춰라 이렇게 한다 했죠. 최저 자기 자본 여기에다가 뭐야 추가적인 자기 자본 그리고 이거를 완충 자본을 이건 뭐냐면은 추가적인 자본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너희 이 돈 쌓아놔 그러면 이 돈 쌓아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죠. 야 너희 최저 자기 자본 200억을 쌓아놓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경기가 지금 과열이 됐으니까 100억을 더 해놔. 그러면은 이 100억은 개별 금융회사가 뭐야? 대출을 못하고 쌓아둬야 되잖아. 대출을 못하고 대충 썼네. 대출을 못하고 지금 쌓아놔야 되는 돈이란 말이야. 해서 대출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뭐야? 신용 공급을 많이 못하게 했잖아. 신용 팽창을 뭐야? 줄일 거 아니야. 억제시켜요. 지금 요 부분에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겠지. 완충 자본을 쌓으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야? 그 신용 팽창을 억제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럼 요렇게 적립을 시켰어. 얼마를? 100억을. 그러면 이때는 일단 억제하려고 요런 건데 뭐 할 때? 경기 침체기에는 과열돼 있을 때는 요렇게 하라고 침체돼 있을 때는 완충 자본을 뭐라고? 너희 이제 100억 쌓아놨지? 대출 그거 못했잖아. 그거를 너희 뭐야? 대출 재원으로 사용해. 그러면은 이제 100억을
대출을 못했던 걸 도출하니까 100억만큼 신용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뭐 이거 좀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위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뭐지? 위기 이전에는 단기적으로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위기 이전에는 이후 이렇게 돼 있네. 그럼 개별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건 아니다. 이전에는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후에는 금융자선이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후에 이렇게 됐고요. 기억은 뭐야? 미시 건정성, 요거 거시 경쟁성.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30번을 잘 틀리는데 이게 안 틀릴 건데 틀립니다. 그러면은 미시 건정 입장 차이입니다. 요렇게 되죠. 그러면은 뭐야? 경기가 뭐일 때 이건 호황이나 불황이겠지. 완충자본 어머 어디 나왔지? 완충자본하고 관련된 거. 그다음 여기에서는 최소 수준 아유 말하기도 싫어. 답이 나와버려서요. 정리만 잘 해놨으면은 그래서 이제 과학 제재하고요 경제 제재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수와 식 그리고 연관관계를 수와 식 수와 식 수와 식 이런 연관관계를 따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거 가지고 풀어버리세요. 조금 연습이 더 되시면은요 이거 쉽게 정리할 거야.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뭐야 논리학 지문에서도 했던 거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기억나요? 논리학에서 P면 Q이다, P이다, Q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도덕 명제에서는 어쩐다 해서 요거하고 도덕 명제는 요거가 참이어도 이게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참이 아니다는 게 아니라 참을 보장하지 못해요. 이런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인 좀 지식은 정확하게 뭐 명제 복잡한 거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정확히 좀 정리를 해 놓으면은 이런 식의 문장이 나왔을 때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다. 아주 기초적으로 통화나 금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환율은 지난 시간에 했고, 우리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아무리 고등학생이어도 좀 관심 있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관심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